안녕하세요. 약장TV입니다. 마그네슘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좋은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따라서 마그네슘이 어디에 좋고 얼마나 어떻게 섭취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출발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약 300여 가지 효소의 작용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근육, 신경, 혈관, 인슐린, 편안하게 릴렉스 이런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하루에 남자들은 420mg, 여자들은 320mg까지 섭취해 주셔도 좋습니다. 음식으로 섭취를 해 주셔도 좋고요. 보충제로 별도로 섭취해 주셔도 좋습니다. 음식으로 섭취를 할 경우에는 시금치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시금치에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시금치 한 다발에 약 157mg의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다 하고요. 이것은 우리 하루 총 필요량의 40% 정도에 해당되는 약이 시금치 요만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라고 해서 쌈 싸먹는 채소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쌈 싸먹는 채소 중에서 상추 말고 근대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그 쌈 채소에 마그네슘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쌈 채소를 적극적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호박씨에도 마그네슘이 좀 들어가 있고요. 호박씨 한 요만큼. 요구르트 한 컵에도 마그네슘 하루 필요량의 한 13%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아몬드 한 컵, 아몬드 한 요만큼, 아몬드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요만큼이 한 80mg, 하루 총 필요량의 20% 정도가 요만큼의 아몬드에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은 콩에도 조금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고요. 아보카도에도 마그네슘이 아보카도 한 개에 한 15% 정도 하루 필요량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무화과에도 마그네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과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초콜릿 하나 이만큼, 초콜릿에도 마그네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먹으면 좀 이완이 되고 릴렉스하는 그런 효과도 약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바나나 한 개에도 하루 요구량이 한 8% 정도, 약 32mg 정도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충제로 마그네슘을 드시는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제에 물론 제품마다 다 다르지만 한 40mg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제에는 대충 바나나 한 개 정도의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군 비타민제라고 해서 비건 고함량 비타민, 요즘에 인기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비타민 제품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 100mg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mg은 아몬드 요만큼, 아몬드 한 주먹 정도의 마그네슘 분량이 비군 영양제, 비타민제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그네슘만 들어가 있는 단일제가 있어요. 마그네슘만 따로 파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마그네슘만 따로 팔 때는 350mg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좀 있는데요. 350mg은 시금치 한 다발, 시금치 또 한 다발, 두 다발로서 하루 요구량을 충분히 채워주는 그 정도의 분량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 보충제를 고르려고 보니까 산화 마그네슘, 글루콘산 마그네슘, 락트산 마그네슘, 글라이시네이트, 리지네이트 마그네슘, 트레온산 마그네슘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제품에는 산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의 장점은 알약 크기가 작고 대중화된 마그네슘으로서 적은 알약에 많은 양의 마그네슘을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무난하게 드실 수가 있고, 글루콘산 마그네슘, 락트산 마그네슘이 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조금 더 흡수율이 더 좋아졌고 부작용이 조금 줄어든, 가끔 이제 그 설사라든지 속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 줄인 제품이 글루콘산 마그네슘, 락트산 마그네슘,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유기산 마그네슘들이 있고요.
글라이시네이트, 리지네이트라는 킬레이트 마그네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킬레이트 마그네슘은 조금 더 알약은 커져요. 알약이 커지고 실제 거기 마그네슘 함량이 작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는데 좀 더 부작용이 적고 흡수율이 아주 좋다. 트레온산 마그네슘은 킬레이트 마그네슘으로서 흡수가 매우 좋은데 머리로, 두뇌로 잘 들어간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잘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렇고요. 자, 지금 마그네슘에 대한 그 종류나 아니면은 효과, 이런 내용은 이런 논문들을 리뷰 논문이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논문을 학술적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마그네슘은 근육에 좋습니다. 근육이 어떻게 좋냐면은 이 마그네슘이 결핍이 된 경우에 부족하면은 근육 경련이 잘 나타난다고 해요. 근육이 막 떨리고 경련이 나고 팔에 이렇게 경련이 나고 이런 경우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특히나 눈밑 떨림 같은 경우가 많이 있죠.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이런 눈밑 떨림 증상들이 흔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육뿐만 아니라 심장 근육도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에는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심전도에 쿵쾅쿵쾅쿵쾅 뛰는 심전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학술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 건강을 위해서 마그네슘을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신경에도 마그네슘이 좋습니다. 어떤 신경이냐면 이런 뇌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 시에 우울, 쉽게 흥분하는 경우, 안진이라고 해서 눈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막 떨리는 경우, 이렇게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우울이나 쉽게 흥분,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난다라고 학술적으로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편두통에도 마그네슘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긴장에 릴렉스 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을 마그네슘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그네슘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NDMA 수용체를 억제한다라고 해요. NDMA 수용체는 우리가 과도하게 흥분했을 때, 과도하게 놀랐을 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NMDA 수용체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서 주변 뇌세포를 파괴시키고 손상시키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그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마그네슘이 NMDA 수용체를 적절하게 막아주고 있으면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보고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가바라는 그 머리에 있는 그 물질이 뭐냐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가바는 사람을 안정시키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안정되게, 그렇게 안정되게 해주는 역할에 가바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가바를 만들 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가바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마그네슘이 충분히 있어야 이 가바도 잘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안정이나 릴렉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혈관에도 마그네슘이 좋습니다. 혈관에는 이 마그네슘이 결핍이 된 경우에 혈관 석회화, 혈관 경화, 혈관이 딱딱해져 가지고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게 해야지 우리가 혈관 경화를 조금 더 늦출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 손상에 취약해지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언제? 칼슘이 과잉일 때. 칼슘과 마그네슘은 상호 보완작용을 합니다.
칼슘이 몸에 좋으니까, 골다공증에 칼슘이 좋으니까 칼슘 보충을 많이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칼슘만 많이 드시고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는 더 안 좋다. 어떻게 안 좋으냐면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혈관입니다. 혈관에 칼슘이 달라붙어서 혈관 석회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그네슘이 어느 정도 같이 들어오면 칼슘이 붙을 자리에 마그네슘이 붙어서 혈관을 릴렉스, 이완시켜주면서 혈관이 경화되는 거, 칼슘에 의해서 혈관이 경화되는 거를,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를 조금 막아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칼슘 2대 마그네슘 1로 그리고 비타민 D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상품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칼슘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그 혈관 경화 이런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인슐린에 마그네슘이 좋습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는 데 인슐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인슐린이 잘 작동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 상태가 대사증후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는 이런 게 더 잘 생기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게,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니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 인슐린이 우리 세포에서 인슐린이 이렇게 일을 하려면은 마그네슘이 중간에 있어야 돼요. 마그네슘 없이는 일을 잘 못하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그네슘이라는 거는 또 어디에 좋은가? 뼈에도 마그네슘이 좋습니다. 뼈는 칼슘이 뼈에 좋잖아요.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도 같이 뼈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비타민 D의 흡수와 대사를 또 도와주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세 가지가 뼈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에도 마그네슘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 마그네슘이 우리 잠자는 데에 필요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에도 마그네슘이 보조 효소라고 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고요. 또 릴렉스,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안정이 돼야지 잠자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라는 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쓸 때는 ATP라고 하는 그런 물질로 우리가 에너지를 쓰거든요. 음식을 먹고 그게 에너지를 바뀔 때는 ATP라는 게 생화학적으로 필요한데, 그 ATP에 마그네슘이 같이 있어야지 ATP가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생성을 하려면은, 기운이 나려면은 마그네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운동 능력 향상에도 마그네슘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마그네슘을 먹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마그네슘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아요. 왜? 음식으로부터 섭취가 잘 안 됩니다. 그 시금치나 뭐 이런 것들에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채소 자체에 마그네슘이 점점 함량이 떨어지고, 왜? 토양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소가 좀 변해가지고 마그네슘이 좀 적게 들어가 있고, 옛날보다. 그 다음에 물 자체에도, 옛날에는 물에도 마그네슘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정수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간에 물에 마그네슘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학술 발표들이 좀 있고요. 장에서 마그네슘을 우리가 흡수를 잘 못한다고 해요. 흡수를 왜 못하냐? 장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리고 햇빛을 많이 안 받아가지고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니까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또 마그네슘도 같이 잘 흡수가 안 된다. 그리고 약물 때문에도 그래요. 우리가 위장약 같은 경우 약을 먹게 되면 위산 분비가, 위산의 농도가 떨어져서
마그네슘이 잘 흡수가 안 됩니다. 왜? 마그네슘은 위산이 풍부해야지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미네랄이거든요. 그리고 장에서 배설도 잘 돼요. 왜? 설사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변비약을 많이 드신다든지 그런 경우에 마그네슘까지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신장에서 배설이 잘 됩니다. 당뇨병이 많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마그네슘 배설이 당만 신장으로 잘 나가는 게 당뇨병이 아니고 마그네슘까지 잘 나갑니다. 평소에 술을 많이 먹는 경우 우리가 회사 생활이라든지 음주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술 때문에 마그네슘도 부족해집니다. 각종 약들도 다른 우리가 처방전이나 일반 의약품이나 이런 약들로 인해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도 하고요. 땀으로도 배설되고 요구량이 증가되는 경우는 우리가 임신을 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회인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마그네슘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더 마그네슘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나 결핍이 된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약물로 인해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는 경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약 때문에 마그네슘이 자꾸 소모가 흡수가 잘 안 되고 배설이 촉진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장약 같은 경우 위산 농도를 줄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잘 흡수가 안 된다. 위장약을 먹으면 항생제 때문에 혈압약 때문에 일부 혈압약입니다. 일부 혈압약 때문에 스테로이드제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제 이런 호르몬성 약들 카페인 이뇨제 뭐 이런 약들 때문은 마그네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보충제나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그네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단순 학술 차원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어떠한 협찬이나 제품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